정치권이나 언론에선 장동혁 대표의 당선이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뭐 이제 정치 그 경력에 비해서는 빠르게 네. 이제 당 대표가 됐다라는 점이 좀 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는 6대 4로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높았지만 당원들 마음은 이제 장동혁 후보 뒤집어졌죠. 손을 들어줬죠. 네. 그거는 결국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고 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게 찬탄파에 대한 청산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찬탄 반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당의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갈등은 어떻게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좀 심화될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뭐 과거의 옷을 벗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매몰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 이전에 만약에 찬탄파가 당을 떠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강경파 쪽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찬탄파가 당을 떠날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자꾸 과거의 찬탄 반탄으로만 나누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내부 갈등은 좀 뒤로 하고 사실은 가면은 저희 지지율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엊그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이제 그 당선됐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선 장동혁 대표의 당선이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뭐 이제 정치 그 경력에 비해서는 빠르게 네. 이제 당 대표가 됐다라는 점이 좀 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당원들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뭐 국민 여론조사는 6대 4로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높았지만 당원들 마음은 이제 장동혁 후보 뒤집어졌죠. 손을 들어줬죠. 네. 그거는 결국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고 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정치적으로 과도한 야당 탄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마구 통과되는 것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걱정들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다 이유가 달리 탄핵을 반대했었는데 굉장히 강한 생각부터 또 정말 정권을 잃어서는 우리가 진짜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뭐 그게 가장 네. 뭐 기본이겠죠 누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탄핵을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한 7.5 대 2.5였던 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는 당원들의 마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선명한 당 대표를 선택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장동혁 대표 당협 정비의 필요성 얘기하고 조강특위 가동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던데 이게 찬탄파에 대한 청산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찬탄 반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당의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쇄신이란 말씀이시죠? 전 그거는 당연히 쇄신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당협 정비를 한다면 그거는 네. 역풍이 올 것이고 네. 그 당 정비 과정에서 탄핵 찬반을 떠나서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제대로 판단한다면 저는 네. 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직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정비는 조직 정비인데 장동혁 대표는 또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 결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갈등은 어떻게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좀 심화될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뭐 과거의 옷을 벗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매몰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이 뭐 그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뭐 100석이 무슨 의미냐 했지만 결국 그 100석이라는 형식적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는 플러스로 가야 된다. 다만 그 플러스를 가는데 원칙 있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뭐 진짜 당을 뭐 자해 수준으로 네. 총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강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이 뭐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에 그친다면 우리가 또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 있는 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 이전에 만약에 찬탄파가 당을 떠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강경파 쪽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찬탄파가 당을 떠날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자꾸 과거의 찬탄 반탄으로만 나누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어서는 것은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가느냐. 그러나 거기에 도저히 같이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거기에 반드시 원칙 있는 넘어섬, 기강을 세우는 넘어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부 통합을 하려면 외부에 적이 있으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뭐 대여 투쟁 강경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찬탄 반탄파가 좀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그걸 기대해요. 저는.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지지율이 관건이겠죠.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이에요. 이젠 대여 투쟁을 하긴 할 텐데 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107석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대여 투쟁의 방식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피켓이라든가 뭐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면 끝나버리고 한계가 있는데 지지율 제고를 위해선 대여 투쟁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이제 역시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못하느냐도 또 관련이 됩니다. 뭐 그렇긴 그거는 하죠.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이 뭐 3개 특검 해서 막 굉장히 이 특검을 막 돌리는 와중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민주당과 여당의 그러니까 정부의 속도전이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게다가 연장한다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특검 연장한다고 하죠. 지금 지지율이 보면은 뭐 그리고 반기업 3법 마구 통과시키죠. 네. 뭐 그다음에 뭐 방송법이니 검찰청 해체니 대법관 증언이 이것이 다 헌법 체계를 막 근본으로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결국 경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뭐 지금 먹고 사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네. 뭐 소비 쿠폰 뿌려봤자 그걸로 뭐 경제가 좋아졌다는 어떤 지표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 부담으로 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마다 저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이제 좀 내부 갈등은 좀 뒤로 하고 사실은 가면은 저희 지지율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결국 끊임없이 저희의 방식, 어떻게 보면 저희 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방식이 국민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행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